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의 칼칙입니다. 자, 윤창중이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정치인 홍준표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비판한 건 사실이에요. 네. 자, 그게 제가 감정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모든 감정을 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치를 위해서 홍준표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인신공격이나 무슨 제가 침을 뱉는 게 아닙니다. 자, 이준석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말씀드렸죠? 대통령 비서실에서 완전히 입 다물고 있고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주호영이가 완전히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쪽 보수 우파 집권 세력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논평을 하고 자기 의견을 밝히느냐, 이걸 제가 아주 흥미롭게 지켜봤던 거예요. 자, 이준석이가 저렇게 나오는데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나오는데 과연 누가 어떻게 논평하고 나오느냐를 제가 지켜봤는데 홍준표, 이야, 정말 절묘한 순발력. 야, 역시 홍준표구나. 대한민국 정치판이 지금 이준석에 완전히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뭐라고 말할 것인가 감당도 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정치인들은 일단 몸조심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런데 홍준표가 딱 나와가지고 이준석을 탁 하고 조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잘 들어보세요. 이준석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기가 없을 때 이준석 당대표인 나를 향해 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준석이야말로 웃기는 사람이야. 아니, 대통령도 안 보일 때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존칭 같은 거 안 붙이는데
지가 없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준석이가 땡깡 부렸잖아요. 그 땡깡 부릴 때에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인간 아닌가? 그러면 자기들 사람들한테 이준석 이 새끼 저 새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다 꼬집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홍준표가 뭐라고 나오느냐. 홍준표가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절묘한 거야. 이준석 네가 대선 때 그런 욕을 먹어도 쌀 행동을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홍준표가 탁 그 민심을 읽어가지고 탁 터뜨리는 거야. 기가 막힌 순발력이. 이게 홍준표야. 이게. 네? 홍준표가 복당할 때 이준석 신세를 졌어요. 또 이준석이가 2030을 뭐 대변한다 하니까 홍준표가 이준석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눈에 선해. 그래서 이준석 편들고 윤석열 대통령 편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준석 판이거든. 그러니까 복당 때 이준석 신세 진 거 그건 그거고 그때는 그때고 정치판이 완전히 이준석 판으로 돌아가는 걸 직감하고서 여기에 그 이준석 판에 어떤 식으로든 숟가락을 올려야 된다. 그게 정치인이거든. 그게 정치인의 기본 감각이에요.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든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야. 도망가지 않고. 홍준표의 그런 감각이 대단한 거지. 네. 기가 막힌 거 이게. 자, 자기가 봤을 때 결정적으로 이준석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잊을 수 없는 한 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 홍준표는요, 입 하나 갖고 딱 살아남는 사람이야. 입 하나밖에 없어. 그야말로 독고다이야. 입 하나 하고 스마트폰 하나, 스마트폰. 이거 하나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대구시장 하면서도 하루 종일 기사 볼 거라고. 자기 논평할 거 없나. 지금 뭐 이미 대구시정은 아마 뭐 부시장, 뭐 기획관리시장이 다 하고 자기는 하루 종일 기사만 이 서핑하면서 자기가 논평할 거 없는가 그것만 찾을 거라고. 근데 이 감각이 탁월한 거예요. 이준석 기자회견 딱 하면서 이준석이가 완전히 이준석 판으로 돌아가니까 그걸 직감하고서 여기다 숟가락 딱 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딱 잡는 거지. 체면 안 차리고 이준석과의 과거 의리고 나발이고 그건 신경도 안 쓰고. 바로 이게 홍준표인 거야. 홍준표 가는 데에 바로 권력이 있고 홍준표 가는 데에 이권이 있다. 이윤이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양두구육이라고 사실상 선 오브 비치라고 할 정도로 막말한 걸 보면
이것은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낸다. 이걸 여기에서 이준석이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홍준표는 아니라 홍준표는 딱 감을 잡은 거지.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 바로 보수 우파들이 이준석이가 그렇게 떠드는 걸 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딱 골라 잡은 거야. 그게 뭐냐?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야, 이건 진짜 명언이야, 명언. 이게 홍준표의 이 소위 말하는 순발력이구나. 절묘한 순발력.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는 민심을 읽는 과학이다. 이준석이가 막 울며 불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오히려 내가 양두구육이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서 한 대목을 딱 집어가지고 야, 오죽했으면 윤석열이가 이준석 너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겠느냐, 딱 이런 민심을 집어내는 거지. 딱 칼치기야, 칼치기. 이게 소위 말해 여러분들 운전할 때 왜 확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특히 외제차 이런 거 들고 확 껴들지. 이런 홍준표의 칼치기에 이준석이가 엄청 놀랐을 거야. 이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구나. 응? 이준석이가 이게 분명히 성상납 사건이고 이게 정말 증거인멸 교사 사건인데, 그 본질을 뒤집어 가지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는데 내가 도와줬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배은 망덕이다, 이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민심은 정말 기가 찬 거거든. 그 기가 차하는 그 민심을 홍준표가 아주 기민하게 잊고서 야,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느냐. 이야,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거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홍준표가 또 하나 압권이 있어.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못된 짓 한 거, 이걸 차제에 이른바 자동 세탁을 하더라고. 이야, 뭐라겠느냐. 탄핵 때 당내 일부 세력이 민주당과 동조해서 억울하게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홍준표가 지가 당대표 할 때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일주일에 4번씩 손에 쇠고랑을 차고 재판정에 끌려다녔던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 안에서 차지했던 그 정치적 공간,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 불쌍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출당까지 시킨 홍준표가 이제 와서 네가 말이야 민주당과 동조해가지고 억울하게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소리를 홍준표가 얘기하는 거야. 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네. 홍준표 정말, 홍준표 이걸 보면 정상배야. 정상배 정치 장사꾼, 그게 정상배거든.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대표를 모질게도 쫓아낸 손학규 대표의 심정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돌고 돌아 업보로 돌아오는 것이 인간사다. 지가 이준석을 당대표로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줄 때에 홍준표가 아마
정말 안 입고 온 일 많이 당했을 거예요. 이준석한테. 요거 딱 돌려주는 것만. 너 인간도 아니야. 딱 이 얘기잖아. 그러면서 홍준표가 뭐라 했느냐.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한바탕 살풀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지는 게임이다 이거야. 너는 윤석열한테 지는 게임이다. 부디 자중자애하시고 좀 더 성숙해서 돌아오라. 이 말은 뭐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이가 이걸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더 확대해 가지고 윤석열을 완전히 수중에 넣고 쥐고 흔드는 엄청난 세력으로 다시 태어날 경우에 홍준표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준석을 조지는 거지. 네. 대단한 거야, 홍준표. 자, 나경원이가 논평을 했어요. 나경원이가 뭐라 했느냐. 나경원이가 그동안 젊은 당대표라 나를 비롯한 많은 당원들이 참고 오히려 존중해졌다. 이게 나경원이야. 핵심을 모르고 아주 고상한 척, 거물인 척, 뭔가 있는 척. 완전히 홍준표하고 나경원하고는 그야말로 비교가 되는 거지. 이건 공자 같은 소리야. 지나쳐도 많이 지나쳤다. 그동안 젊은 대표라 나를 비롯한 많은 당원들이 참고 오히려 존중해졌다. 이런 소리는 하나만 하는 소리야. 끼긴 끼어야 하겠는데 그 고상한 척 하다가 다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민심을 찌르는 촌철살인이 나와야지. 네, 나경원. 김기현이 지난 대선 때 저는 개고기를 판 적도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 김기현이가 이준석 편 들었었거든. 완전히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말 퍼버가지고 더 이상 화해가 되지 않겠다라고 감 잡으니까 이준석과 결정적으로 이제 결별하는 거만. 그러니까 나경원이든 김기현이든 서울법대 나온 판사 출신들이에요. 이러니까 법률가는 절대 정치하기가 어려운데 홍준표의 경우는 좀 달라. 왜 그러느냐? 홍준표는 검사하면서 주로 담당한 게 뭐냐? 양아치 조폭을 담당했거든. 네. 사람을 보면 그 정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홍준표의 이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양아치 조폭이에요. 네. 이번에 그 부산 해운대구 의뢰 김미애 의원이 나는 전곡을 찌르는 걸 보고 이 사람 감각 있는 사람이구나. 최재형 씨가 대권 도전 선언하고서 가장 먼저 찾아간 게 김미애 의원이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쓰레기 주운 사람. 김미애 의원이 딱 떨어지게 얘기했어요. 이준석의 양두구육 발언을 겨냥해서 당대표였던 분의 입장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다. 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록 정치에 미숙함은 있을지 모르나 개는 아니다 이거야.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결코 개고기 비유로 비하될 뿐이 아니다 그랬어요. 김미애. 제가 앞으로 주목하겠어요. 그러면서 김미애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그게 본질이 아니냐.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윤핵관들이 뭐 이준석 너를 뭐 퇴출하고 이런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일로 윤리위원회 징계가 있었다 이거야. 왜 그에 대한 말씀은 없느냐. 김미애 의원이 가장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정치에 미숙하지만 결코 개고기는 아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치야. 이게 받은 만큼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는 거지. 네, 이게 대단한 거야. 근데 이런 때에 윤희숙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이지. 이럴 때 치고 나와야 하는데 이 침묵하더라고. 이게 이제 교수 출신들은 대체적으로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끈기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검사나 교수가 정치판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문데 검사 출신으로서 성공한 사람은 현재까지는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라는 거, 홍준표의 한계라는 것도 결국은 검사라고 하는 거기에 출발하는 건데 이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도. 근데 거기서 성공한 분이 딱 한 분이 누구냐면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에요. 네, 박준규 전 국회의장. 나머지는 교수 출신들은 거의 다가 사라집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여러분, 현재 2668명 동시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주호영 폭탄 맞았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를 40여 년 동안 지켜본 저 윤창중의 정치에 대한 어떤 정치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게 뭐냐면 그건 운이더라. 누구나 다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정치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운이더라. 실패도 운이더라. 뭐 실패의 원인, 성공의 원인 다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운이더라 이건데 지금 주호영 얘기, 주호영 얘기. 응? 주호영이라는 인간 자체가 기회주의적 배신자형이야. 어제 만약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놓고서 그 이준석 기자회견을 그냥 작사를 내야 될 그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주호영인 거야. 주호영. 근데 주호영이가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거야.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뭐냐?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청산하라는 것이 비대위원장이에요. 비대위원회. 네? 그런데 이준석이가 어제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윤석열 박살내고 윤핵관 박살내고
그 다음에 뭐냐? 주호영을 박살내는 거야. 주호영 이름만 거론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준석과 주호영이 관계가 또 대단히 좋아요. 그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정치 하수인 거야. 이준석 체제를 청산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이준석에 대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을 앉혀낼 거냐. 거기에 이양희 같은 사람들.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은요, 지금 자신의 인생이 달려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 이준석 6개월 징계한 게 잘한 선택이냐 잘못한 선택이냐를 평가에 따라서 이양희 교수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달려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작사를 내야지. 이준석 당 지도체제에 대해서. 이 본질은 뭐냐? 이건 성상납이고 어떻게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따라서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아니죠. 주호영이가 이준석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만든 그 혁신위를 살려나가겠다고 그랬어. 바로 주호영이 이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에 앉힌 거야. 이준석 만나겠다?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야? 제가 손에 장을 지져요. 이준석이가 판을 벌여가지고 여론전에서 이준석이가 이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천하의 나쁜 인간으로 되는 상황이 된다면 주호영은 이준석하고 손잡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도 남을 인간형이 나는 주호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제 그저께 이준석 기자회견을 보고 주호영이가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걸 보고 나는 이거 잘못시켰구나. 이건 최악의 선택이구나. 주호영 비대위 체제란 게 뭐냐? 이준석 체제를 박살내고 완전히 이준석이가 복귀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준석을 만나가지고 논의하겠다. 이준석이가 만든 그 혁신위원회라는 거. 이준석이가 혁신위원회를 왜 만들었죠? 성상납 의혹 사건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발표한 게 뭐냐? 혁신위원회잖아요. 근데 그 혁신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거야. 이야. 비대위원장은 뭐냐? 이준석을 잘근잘근 밟아서 딛고 일어서 가지고 당에서 이준석 그림자를 제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배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고야. 윤창중이 정말 잘한다. 잘해. 이런 자를 지금 비대위원회에 앉혀가지고 국민의힘의 힘을 지금 해서 이준석을 빼겠다는 거야. 아니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다시 끌어들일까 이런 생각할 줄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비대위까지 간 건 뭐냐?
이준석을 제거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준석을 제거할 수 있는 인물을 앉혀야 되는데 거기다가 주호영을 앉힌단 말이야. 주호영이 누구야? 바른정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혁명동지예요. 풍창노석을 함께했던 혁명동지. 그런데 이준석 청산위원장에 이준석 혁명동지인 주호영을 앉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정권이야 이게. 이건 탄핵당하는 거야.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마렵에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당대표의 김무성이가 돼가지고 총선 앞두고 도장 들고 뭡니까? 영도, 부산 영도로 도장 들고 나르샤 했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유승민이잖아. 이건 탄핵을 자초한 거야. 결과적으로. 이건 정말 뼈아프게 반성해야 돼. 이건 정말 반성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정치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 버리잖아. 지금 여기에 딱 비대위원장의 주호영이가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다. 이게. 응? 이준석이가 여론전에서 윤석열과 윤핵관을 제치는 상황이 오면 이준석과 손잡고도 남을 인물이 누구냐? 그게 주호영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저께 그 조마이 뉴스에서 그저께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에 이명박 서울시장하고 대선 후보 경선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선 캠프를 차려야 되는데 그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핵심 인물로 박희태, 강재섭, 김기춘, 맹영규, 그 다음에 초선 주호영이, 그 다음에 이병기, 노태우 대통령 때의 그 의전수석했던 이병기,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2007년 2월 2일 생일 파티까지 만들어가지고 생일 케이크까지 같이 자른 거야. 해피 버스데이 투 박근혜 부르면서. 그런데 그 다음날 도망간 게, 그 다음날 이명박 캠프로 가장 먼저 도망친 게 누구냐? 그게 주호영이. 그게 그런 배신의 기술로 여기까지 살아남은 게 그게 주호영이야. 얼마나 재주가 좋냐면 그렇게 배신했던 주호영이가 이른바 배신에 대해서는 이를 떠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시 눈에 들어가지고 청와대 정무특보에 윤상현, 김재원, 주호영 세 사람이 정무특보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호영이잖아요. 그 주호영이가 김무성, 유승민하고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 만들어서 초대 원내대표 맡아가지고 박근혜 죽이기에 선봉했던 게 그게 주호영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준석 청산을 하겠냐고. 여기서 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재형이에요. 최재형. 이런 판에 완전히 새가 된 인물이 최재형이야. 정말 정치는 명분과 원칙과 지조를 지켜야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최재형인 거예요. 이준석이가 이 혁신위원장 준다고 덥석 받았다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야. 만약에
그 혁신위원장을 받지 않고 기다렸다면 비대위원장에 지금 주호영 자리에 최재형이가 기용될 가능성도 나는 있었다고 봐요. 만약 기다렸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준석한테 붙었다가 완전히 새가 된 인물이 뭐냐? 최재형이라는 거야. 이래서 정치에는 명분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치에서 제가 늘 강조하죠. 명분과 원칙이다. 쉽게 타협해버리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되다가 사라지는 사람을 저는 셀 수 없이 봤어요. 근데 최재형이가 이준석한테 이미 일찍 줄을 섰더만, 일찍 보험을. 그게 뭐냐?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되고서 작년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감사원장을 했던 최재형 씨가 이준석한테 난을 벌써 축하난을.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인터뷰를 하다가 이준석이가 이런 말을 해요. 감사원장님이 화분을 보내셨네. 이때부터 최재형이가 이준석한테 보험 들은 거야. 네?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 제가 그것을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 새벽에 뒤져봤더니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